이번 주말 부산과 울산,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28일 부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안전 최하위 등급을 받아 긴급 휴관에 들어간 부전도서관이 아직도 재개관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약계층 난방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각 가정에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롯데자이언츠에서 은퇴한 이대호 선수가 부산교육청 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 1년간 부산교육의 이미지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경남 김해의 장유도서관이 장기간 휴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휴관을 앞두고 1인당 100권의 책을 대출해주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부산의 한 도서관은 문을 닫은 지 수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서관 도서 대출 창구에 가득 쌓인 책들. 통상 1인당 도서 대출 한도는 4-5권이지만 이곳 장유도서관에서는 최대 100권까지 빌려주고 있습니다. 10달로 예정된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미리 많은 양의 책을 빌려주는 겁니다. 특별히 장기 대출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좀 집에서 방학이나 1년 동안 책을 깊게 좀 읽을 수 있도록 틈나는 대로 와서 대출을 하고 있어요. 부산 시내 중심가에 자리 잡은 부전도서관. 지난해 7월 안전 최하위 등급인 2등급을 받으면서 긴급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전 문제로 임시 휴관에 들어간 뒤 해가 바뀌었지만 도서관 출입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습니다. 문을 닫은 지 벌써 5개월. 도서관을 이용하던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도서관에서 우리 자녀분들과 저도 같이 책을 빌려볼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오래 기간 동안 문을 닫아서 책을 빌려볼 수 없습니다. 책이라도 빌려볼 수 있는 공간을. 앞선 장유도서관과 부전도서관의 상황은 분명 다릅니다. 안전 문제인 만큼 긴급 휴관 조치는 분명 타당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책이라도 빌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도서관 운영기관인 교육청 소관 놀이마루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공간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관련 예산도 전무한 데다 해당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일부는 다른 곳으로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놀이마루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책을 빌려줄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주변에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게. 휴관 중인 부전도서관은 공공개발이 진행 중인데 관련 용역 기간만 10달. 여기에 공사 착공에서 완공까지 언제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 도서관 외곽에 책을 읽는 기쁨이라는 글귀가 무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은 시민들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론은 지금을 통해 바뀐 일상을 담아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올해로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여파. 외식보다 배달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배달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 영업 전환이 매출 상승을 위한 돌파구였지만 배달앱 수수료 등 부수적인 비용이 큰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배달함으로써 매출은 늘었는데 매출이 늘은 만큼 부대 비용이 수수료가 많이 그만큼 또 지출이 됩니다. 작년보다 원재료 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점이 경영에 어려운 것 같아요. 고물가 여파는 가정의 일상을 바꿨습니다. 역대급 한파로 영하권 기온이 이어지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
가정에서는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한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 23도에서 22도 정도 이렇게 온도를 내려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열재를 사용을 해서요. 바람이 좀 들어오지 않도록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여행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국외 여행을 다녀오더라도 코로나19 의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환율 부담이 커졌습니다. 치솟는 환율에 국외보다는 국내 여행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환율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내 좋은 여행지도 좀 생각해서 지금 고려 중입니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IMF 당시보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고금리 시기 집을 사거나 전세 거래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현재 전세로 들어갔다가 한 2년 후에 그때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고요. 뭐 한 1년 정도 후에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급금매 물건이 있는지 보고 이제 급금매 물건 위주로. 이렇듯 코로나19 장기화 속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가 더해지면서 시민들의 일상에도 적잖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부산시가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약계층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6,700세대로 각 10만 원이 지원되며 재원은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마련됩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이 정부의 난방비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역대급 한파 속에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난방비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부산 도시철도 주요 환승역을 비롯해 50개 거점에 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해안에 너울이 유입돼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27일 낮부터 다시 추위가 시작돼 28일 부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27일 오후 1시 30분쯤 해운대구 중동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조각 1개가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조각의 크기는 가로 세로 15cm로 이전 파손된 유리가 강풍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낙하를 대비해 시민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할구청과 해당 아파트에 응급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27일 오전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27일 오전 9시 50분쯤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공터에서 불이 나 잔디밭 1650제곱미터와 조경수 일부를 태우고 45분 만에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소방 추산 1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난 20일부터 일주일 넘게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어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말 전국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41%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1월 36.8%였던 1인 가구가 4년 만에 4% 넘게 상승한 수치인데요. 1인 가구의 연령도 다양하게 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년층보다 20대에서 30대 청년층 1인 가구가 더 많고 40대에서 50대 중장년층 1인 가구는 40%가 넘습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행 1인 가구 정책이 노인복지 등 일부 취약계층 지원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1인 가구가 많은 일부 지자체에선 주거와 안전, 문화, 여가와 경제 활동 등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환경과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늘기 시작한 건데요. 중장년층의 고령화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1인 가구 정책의 필요성이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겨울철 흰 눈과 얼음을 즐기며 레저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랜 시간 맨눈으로 흰 눈을 바라보면 각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 낮은 기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동상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동상으로 피부 조직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추운 날엔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홍아영 기자입니다. 하얀 눈밭에서 타는 눈썰매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해마다 12월이면 문을 여는 스키장도 항상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겨울이면 설원 위에서 즐기는 다양한 레저 활동. 하지만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만약 겨울 레저 활동을 한 뒤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눈부시거나 눈물이 나는 경우 각막 표면이 혼탁해졌다면 설맹을 의심해야 합니다.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각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아스팔트가 반사하는 자외선은 10%, 바닷가 모래가 반사하는 자외선은 20%대지만 눈과 얼음 등에서 반사되는 자외선은 80%가 넘어 그만큼 각막에 강한 자극을 주는 겁니다. 겨울철이 되면 또 건조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각막이 많이 건조해진 상태에서 각막염이 생기면 통증이라든지 이물감들이 더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자주자주 인공 눈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으면서 안구 건조를 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면은 증상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레저 활동을 할 때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글이나 선글라스를 잘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는 요즘 동상도 주의해야 합니다. 낮은 온도에 몸이 노출되면서 신체 말단인 코와 귀, 손가락, 발가락 등의 조직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피부가 붉어지는 정도에 그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감각이 없어지고 조직이 죽으면 물집까지 생깁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 손상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모자와 마스크, 장갑 등을 통해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지난해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에선 대한 이대호 선수가 부산교육청 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 교육청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뽑혔다고 하는데요. 27일 교육청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부산시, 부산광역시에서 이렇게 좋은 교육 홍보대사를 맡게 되고 지금 영광이고, 제가 현장에 자라왔지만 제가 저희 고향 부산에서 이렇게 좋은 애들을 위한 홍보대사를 맡을 수 있다는 게 저 또한 너무 영광입니다. 앞으로 교육方面과 같이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